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전 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2주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위 벙커버스터를 이란의 핵시설 포로들을 강타한 것인데요. 이에 이은혜 위원의 브리핑 그리고 문장열 전 국방대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이은혜 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예, 이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21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건데요. 트럼프는 공격 후에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고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 초래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전 세계의 이번 공격이 군사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란의 핵심 핵 농축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엊그제 향후 2주 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최대 2주 정도는 협상 시한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해당 발언 이틀 만에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급작스러운 공격을 결정했을까요? 네, 여러 추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격을 결단해 놓고도 연막 작전으로 말만 그렇게 한 거다. 혹은 이란에 더 시간을 줘봤자 원하는 협상 결과를 더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다 등의 여러 가능성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어제만 해도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루 최소 2억 달러씩 소모하고 있고 방공망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어서 시간을 끌수록 이스라엘이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이스라엘 측의 강력한 지원 요청에 따라서 조기 감행을 한 게 아닌가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 밝혔는데요. 이번 공격을 트럼프의 대담한 결정이다라고 칭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의 공격이 양국 지도자와 양국 군대 간의 전면적인 공조하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타격 지점도 밝혔죠. 그게 세 곳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중에 특히 포르도는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로 칭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이 진행돼 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역시 주요 목표 지점은 포르도였고 폭탄 전체 탑재량 모두를 투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미국의 개입 여부를 점치는 언론들도 포르도 지하시설 타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포르도 위치가 이제 테헤란 남서쪽 사막에 있는 산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란 핵시설 중에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지하 깊숙이 있어서 타격이 어렵다고 얘기가 되어온 곳입니다. 이 포르도에 벙커버스터를 6발 가량 투하를 한 겁니다. 벙커버스터는 최근에 미국이 공격하나 하면서 주목되면서 우리에게도 좀 익숙해진 이름입니다. 벙커버스터 말 그대로 지하 터널 깊고 견고하게 매설된 구조물을 타격하게 설계된 무기입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도 탑재돼 있고 GPS로 위치를 안내받아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게 되는데요. 한 번 떨어지면 지하 60m 이상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이 벙커버스터가 6개나 떨어졌다고 하면 그 파괴력 상당했을 거라는 추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된 거는 최신식 벙커버스터 GBU-57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떨어뜨리는데 B2 스피드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됐죠. 네, 이 벙커버스터가 하나에 13.6톤이나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건데 이 B2는 18톤짜리 무기까지 장착이 가능한 폭격기입니다. 이 B2는 마하 0.8 속도로 움직여서 1만 10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어디든 몇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격에 이 폭격기가 6대가 동원됐다고 하고요. 또 포르도 외에 다른 시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이 발사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란 현지 상황도 궁금한데요.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이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거다라는 경고도 날렸습니다. 그리고 현지 상황은
생각보다는 좀 담담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포르도가 위치한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번 공격이 표면적이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네. 포르도 핵시설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손상된 대부분이 지상시설에 국한되었다,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국회의장 의 보좌관 SNS 입장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란이 미국의 포르도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고 해당 시설은 오래전에 대피가 완료됐으며 이번 공격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농축된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뭐 이런 그 보도가 있던데 그 맥락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현지 시간으로 20일 며칠 전에 예. 이란 혁명 수비대 장성이 모든 농축 물질 이미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고 그러므로 이란은 핵물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공격 후 또 포르도가 위치한 지역의 위기관리 본부도 입장을 냈는데요.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이란 원자력 기구 역시 현장 조사를 해봤는데 방사능 오염이나 위험 징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들이 국내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위기관리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눈부신 성공이다라고까지 자축한 데 비하면 그 효과가 좀 뚜렷이 확인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소식을 더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이란이 미국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이런 건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 이란이 백기투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언론들이 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은 곧장 이스라엘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격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지난 18일에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거 감안하고 명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란의 공영방송의 한 진행자는 미국의 타격 소식 이번에 전하면서 영내 모든 미국 시민과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되었다라는 섬뜩한 경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이란 관리들에 대한 이 인용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메네이가 자기가 암살될 거를 대비해서 후계자 후보를 3명이나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메네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내가 죽는다 끝이 아니다. 한마디로 대를 위해 항전하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이란은 이미 중동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또 미사일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역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저항의 축도 지금 두 눈 서퍼렇게 뜨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멘 후티 반군도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번 공격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 내에 이런 반미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맞서게 되면 그야말로 중동 전쟁으로 더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에 외국 전쟁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고 있는 전진도 다 끝내겠다라고 했던 것이 공약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공약, 미국 우선주의 공약이 흔들리다 못해 무너져 내린 거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내 여론도 그렇고 소위 마가파 내에서도 참전에 반대하는 목소리 엄청 컸거든요. 트럼프 일기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했던 스티브 배너는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이 마가 연합을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보수 논객 터커 칼슨도 우리는 지금 미국 제국의 종말을 보고 있다. 이 전쟁이 트럼프의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우려와 격한 반대 속에서 감행한 공격. 과연 트럼프에게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문장열 전 국방대학교 교수와 전화 연결로 이 문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